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과 미군이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합니다. 한미 양국군의 실질적인 연합훈련이 활성화돼 연합 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전망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과 스카파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단을 편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국군의 전술적 수준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에는 한미연합참모부를 운용하고 전시에는 우리군 여단급 부대가 편성돼 미 이사단과 함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전시 한미연합사단이 편성되면 평상시부터 한미참모와 여단급 이하의 전술제대에서 연합훈련이 활성화되어 연합방위태세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고 향후 우리 군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군 여단급 부대는 평상시 현재 주둔지에서 우리군의 지휘계통을 유지한 채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에 따라 미 이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연합사단에는 수십 명 규모의 우리군 참모부가 편성되며 구체적인 인원 편성과 작전계획 발전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전반기 중 임무 수행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우리군 참모들은 현재 미 이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의정부에서 임무를 시작하고 연합투지 관리 계획에 따라 미 이사단이 이전하게 되면 평택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군 여단급 부대는 기계화 여단을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우리군 대위와 소령급 참모들이 연합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합작전 수행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가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전통시장 방문 행사를 가졌습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직원 20여 명은 4일 오전 신길동 대신시장을 방문해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 등 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5일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용산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인 해심원을 방문해 시장에서 구매한 물품과 함께 위문금을 전달하고 원생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매년 연말연시와 명절 때마다 장관과 차관이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봉사활동과 위문품 전달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방위사업청과 병무청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고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합동참모본부가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성묘객에 대해 출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의 이번 편의 지원은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실시되며 도서 지역을 포함한 육상의 민통선 이북 지역 출입자가 그 대상입니다. 평소 민통선 이북 지역은 출입증을 발급받아 출입해야 하지만 이번 성묘 편의 지원 기간에는 출입 당일 통제 초소에서 신분을 확인한 후 성묘객은 리본을, 개인 차량은 차량 출입증을 교부받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출입 시간은 당일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성묘객이 원하면 해당 부대별 통제 초소에서 묘소 입구까지 군 장병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민통선 이북 지역에는 약 11,000여 개의 묘소가 있으며 기간 중 평균 2만 3천여 명의 성묘객이 출입합니다. 서울지방보훈청도 한가위를 맞아 지역사회 학생과 기업, 단체 등이 참가한 가운데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고령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봉사와 재능기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룡 기자입니다. 서울시 중구 보훈회관에서 송편빚기가 한창입니다. 서울지방보훈청 직원봉사단체 사랑나눔회원과 국가유공자가 함께하는 송편빚기 행사. 참깨를 갈아 만든 소를 넣어 빛깔 좋게 쪄낸 송편이 쟁반 가득 담깁니다. 한쪽에선 집집마다 나눠줄 송편을 담는 손길이 분주해 보입니다. 송편빚기 행사는 한가위를 맞아 어렵게 혼자 살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장된 송편은 보훈회관을 찾는 방문객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국가유공자분들에게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이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외롭고 이제 쓸쓸한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분들에게 송편을 만들어 드림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을 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송편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훈가족과 함께하는 한가위 행사는 재능기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조리학과 교수와 학생들은 한가위 음식을 만드는 데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갈비찜과 나물, 전 등을 직접 만들어 국가유공자들을 찾았습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기업이 참여하는 보훈가족 가가호호 위문 방문과 릴레이 현장 체험과 함께 5일까지 계속됩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민관이 서로 협력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지난달 말 부산과 경남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토사로 뒤덮이는 등 막대한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우리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복구 작업으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원동환 중사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5일 부산과 경남 지역에 시간당 최고 13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사상 최대의 기록적인 폭우로 부산에는 비닐하우스가 갈기갈기 찢겨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으며 농경지를 비롯해 도로 곳곳이 토사로 뒤덮였습니다. 또 경남 지역에는 농경지와 산업단지가 물에 잠겼고 운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하천에 휩쓸려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육군 53사단을 비롯한 해공군 특전사 장병들과 UFG 연습에 참가했던 미 해군까지 투입됐습니다. 하루 평균 2,500여 명, 연 인원 2만 5천여 명 등 가용한 인원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9일 동안의 피해 복구 지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덕에 추석 전에 수해 복구를 할 수 있었다며 장병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을 비롯한 내륙 지역 수해 복구는 마무리됐지만 회동 수원지에 떠다니는 부유물 제거 작업에 특전사 요원과 53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을 투입해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원동환입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를 보름 앞두고 경계와 테러 대비 작전을 수행하는 경비작전사령부가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출정식은 경비작전사령관인 최병로 수도군 단장을 비롯해 경비작전사령부 참부단과 예하사단,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관계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이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경비작전사령부는 각종 테러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시범식 교육을 통해 행동화 숙달해 왔으며 이번 대회가 종료되는 10월 4일까지 인천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를 비롯한 충주 일대에서 입체적인 군사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사령부는 인천 지역 35개 경기장과 6개 지원시설을 포함해 모두 49개 경기장과 7개 지원시설의 방호작전을 수행하며 공항, 경기장, 선수단 숙소, 국가 중요시설 등의 경비작전 병력을 투입해 외부 세력에 의한 국가적 위협과 테러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는 일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병영식당에서도 식사와 함께 차를 마시고 그림까지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박예진 기자입니다. 육군 54단 502 여단의 병영식당이 아늑한 조명 아래 차를 마시며 그림을 감상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부대는 지난 1년 동안 병영식당을 새로 만들면서 장병들이 충분히 휴식을 즐기며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선진 병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블루 501이라는 이름의 병영식당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사 개관을 계기로 해서 신병영 문화 창달을 하는데 기폭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여단의 식당은 육군에서 최상의 최고의 식당임을 자부합니다. 이런 공사가 정군에 확대되어서 우리 병사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신병영 문화가 창달될 수 있도록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미술협회에서 기부한 그림은 카페 분위기를 한층 더 밝히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되면서 장병들의 병영생활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번에 병영식당이 새로 생기면서 식사뿐만 아니고 그리고 차, 음악, 그림도 함께 있어서 전우들이랑 좀 더 풍족한 병영생활이 하는데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엔 장병들의 소통을 위한 토의실과 다용도실 등을 마련했고 식사 공간은 군대원들이 한자리에서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10인용 원탁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하고 보니까 아들 군대 보내러 마음 넉넉하게 해가 잘 지내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육군 최초로 병영식당 개념을 탈바꿈한 육군 54단 501 여단은 앞으로 선진 병영 문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박예진입니다.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이 공군의 역사를 정립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공군 역사자문위원 위촉식을 거행했습니다. 4일 공군회관에서 열린 위촉식에는 공군 창설기와 6.25 전쟁 중 공군에 복무한 참전 원로를 비롯해 역사학자, 언론인, 문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군내외 전문가 14명이 역사자문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역사자문위원들은 항일 항공 독립운동사와 공군 창설사, 6.25 전쟁사, 공군 발전사 등 연대별 공군사 편찬을 위한 감수와 연구, 증언 청취와 자료 수집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공군 역사에 대한 문예 창작과 언론 기고 활동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이날 위촉식을 주관한 공군 역사기록관리단장 최영훈 이사관은 올바른 공군사 정립과 역사 홍보라는 목표를 향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전문성을 구비한 자문위원들의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훈련병의 품격 보람의 꿈. 지난 시간 우리 훈련병들은 행군길에 나섰는데요.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고 군장의 무게는 천근만근입니다. 하지만 전우들과 함께여서 그 무게감이 점점 줄어들죠. 자, 그렇다면 우리 훈련병들은 자신과의 싸움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공군 보람애들의 행군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행군 4시간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작한 행군은 밝은 아침이 돼서도 진행 중입니다. 행군만에 공부한다. 공부 제목 대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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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시 태어나 우정 이대대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게. 금강산도 식후경. 아침 식사와 중간 휴식을 위해 훈련병들이 모였습니다. 전투식량 처음 먹어보는 거라 많이 기대되고 어떤 맛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배도 많이 고파서 빨리 먹어보고 싶습니다. 훈련병들이 처음 보는 신형 전투식량이 신기한 듯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달려펴 당겨 고리 당겨. 발을 팩을 잡아당기고 곧이어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허기진 훈련병들에게 전투식량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맛있는 아침밥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가 해준 맛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맛을 기대 안 했는데 먹어보니까 진짜 맛이 일반 웬만한 식당밥보다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먹어도 다 입에 맞을 것 같습니다. 든든히 배도 채웠겠다. 이제 다시 행군을 시작합니다. 정예 장병이 되기 위한 발걸음은 아직 가볍습니다. 행군 6시간째. 파이팅! 군장과 소총의 무게가 점점 어깨를 누릅니다. 아버지 오늘 보고 싶습니다. 한 코스만 남겨둔 훈련병들. 마지막 숨 고르기를 합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전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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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행군도 어느덧 마지막 한 코스만 남았습니다. 5주 동안 정말 동기들이 있었기에 다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동기들에게. 무릎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정말 감회가 색다릅니다. 전우들과 함께 하니까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같이 가는 기분이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가를 부르며 젖먹던 힘까지 내봅니다. 고지에서 바라본 하늘 어머니 그 얼굴이 눈에서 나다. 작은 아들 두었다고 자랑하시다. 그 말씀 손에 쥐고 여기에 섰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기본군사훈련단 전 장병들이 응원을 나왔습니다. 20대 청춘이란 이름으로 도전했던 행군.
드디어 완주했습니다. 신병 제2 훈련대대 야외종합훈련 끝! 완주 다 했니? 예! 나와 싸워서 이겨냈어? 예! 만족했어? 예! 군생활하면서 뭐 할지 생각해봤어? 예! 대대장 칭찬해주고 싶다. 수고 많았다. 주먹보로 이대대 파이팅! 부모님을 생각하며 전우를 의지하며 행군을 완주한 공군 742기. 기분이 우러나고 체력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행군 잘 끝났습니다. 수료대 뵙겠습니다. 필승.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훈련병들은 이제 무슨 일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이 4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함께 2014 창조 국방기술 아이디어 기술사업화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앞으로 민소화 가능한 국방과학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이를 보다 많은 기술 수요 기업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품질원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이웃과 함께하는 중추절 사랑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600여만 원을 복지관과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기품원은 이외에도 현충원 헌화 활동과 사랑의 헌혈 등도 꾸준히 실천해 이웃과 더불어 생활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육군 54단이 17일 오전 10시부터 제6회 화령장 전투 전승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화령장 전투는 1950년 7월 국군 17연대가 북한군 15사단을 경멸해 낙동강 방어선 구축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으로써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역사적인 전투입니다. 경북 상주시 북천시민공원과 상주시 일대에서 각종 체험 행사와 전투기 편대의 축하 비행, 고공강화 시범, 나라사랑 콘서트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며 누구나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방취업지원센터가 이랜드 그룹과 함께 구인 구직 만남 행사를 갖습니다. 이랜드 계열사 중 패션, 건설, 유통, 외식, 엔지니어링 부문을 모집하며 오는 12일 오후 3시 이랜드 가산사옥에서 채용 설명회를 합니다. 참가는 국방취업지원센터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가 지난 2일 전 1군 사령관이 전역함에 따라 장준규 중장을 신임 1군 사령관으로 진급 및 보직하기로 내정했습니다. 내정자 장준규 중장은 야전작전과 특수전 분야 전문가로서 병영 문화를 혁신할 수 있는 마인드와 조직관리 능력을 겸비한 최적임자로 판단해 선발됐으며 9월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